네, 수업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1번부터 빠르게 읽고 제 수업을 돌아본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핵심 가치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책임 교육입니다. 저는 이러한 소외되지 않는 책임 교육과 또 공평한 배움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업 설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룹 활동 시 명확한 역할 분담을 진행했습니다. 역할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또 그 역할을 정함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이 할 일을 명확히 알고 또 개별 책무성을 바탕으로 그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학습 효과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순회 지도 시 조력자 또는 안내자의 역할로서 소극적인 학생을 격려하고 도움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거나 부담을 느끼는 학생에게 먼저 다가가서 개별적으로 힌트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상냥하고 격려하는 목소리와 말투를 사용해 학생이 자신감을 가지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시 학생들이 보여주는 어려움의 표시를 민감하게 알아채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체적인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학생들의 개별적인 비언어적 표현에 신경을 써서 학습 이해도나 속도 관련된 부분을 융통성 있게 조절해가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듯 교사가 모든 학생들이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1번 문항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 번 문제 빠르게 읽고 잠시 구상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업 시 교사와 학생 또 학생과 학생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교사가 전달하는 내용 이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활발한 상호작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발문 형식에 매우 신경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질문이어도 권위적이거나 정확한 답을 요구하기보다는 학생의 참여를 격려하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형식의 발문을 사용했습니다. 누구누구가 선생님을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또는 누구누구가 친구의 아이디어에 조금 더 보태볼까? 영어로 말씀드리면 Would you like to add on to 소영's idea? 등의 형식을 사용해서 학생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격려하였으며 또 자신감 있는 답변 태도를 유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 활성화를 위해서 짝 활동과 모둠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개별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답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전에 학생들로 하여금 먼저 짝과 함께 답을 의논해 볼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영어에 자신감이 없는 학생도 자신의 답에 대해 친구와 상의하며 한 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소극적인 학생도 작게나마 영어를 말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하지만 이렇게 수업 중간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짧은 의논 시간을 설계함으로써 모든 학생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2번 문제 답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문항 읽고 제 수업을 완성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수업 나눔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자신의 수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은 교사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수업에서 잘한 점, 아쉬운 점, 또 동료 선생님들과 협력해서 더 발전하고 싶은 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 수업에서 잘한 점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전체적인 수업의 맥락이 구조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글쓰기 활동의 경우 모든 활동 시 다양한 역할 분담과 또 과제 자체의 복잡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저는 모든 내 역할을 다시 한번 설명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또 손을 들어서 본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도 한 번에 많은 설명을 전달하기보다는 학생들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며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더 잘 이해하고 또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학생들이 어렵고 복잡한 과제의 안내를 더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또 이와 같은 교사의 상세한 안내는 블록타임과 같이 여러 활동이 함께 진행되는 수업의 경우 매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 수업의 잘한 점은 학생들 간에 서로 다른 배움의 속도에 신경을 쓰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과제라 하더라도 더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를 한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추가적인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단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답을 키워드에서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어 보거나 또는 글과 관련된 포스터 그림을 추가하거나 등의 가벼운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순회 지도를 하면서 속도가 느린 학생들에게는 개별적인 간접적인 힌트를 제공하고 또 그들의 빠른 성취를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제 수업에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질문 또는 대답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급 전체의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호명하거나 또는 자원한 학생의 답을 듣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학생이 답을 하기를 꺼려하거나 또는 특정 학생들에게만 발언 기회가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보다는 발문을 할 때에도 학생들에게 충분히 대답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제공하고 또 학생의 개별적인 수준에 적합한 질문을 융통성 있게 사용해서 학생들이 답변함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모두 자신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교사들과 함께 협력해서 제 수업을 발전시킬 방법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타 교과 선생님들과 함께 융합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과학 선생님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미래 사회와 기술 발전 등과 관련된 더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전문적인 내용을 함께 학습한다면 학생들에게 더욱 창의적인 예시, 보충 자료 등을 제공해서 더 원활한 또 의미 있는 학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로 선생님과 협력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상담 자료 등을 바탕으로 그들이 평소에 관심 있어 하던 직무나 분야 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수업에서 이와 관련된 예시를 제공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흥미 유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 사회의 직업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로 정보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또 이를 전체적인 진로 지도와 연계시킨다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실생활과 연계시킬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더욱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학습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이 저는 제 수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며 항상 발전하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나눔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